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레알에 패했다. 팀의 에이스인 무리키가 부상으로 결장하기 시작하며 위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였지만 외려 무패를 기록하며 추락하지 않았다. 역시 강력한 수비가 강점인데 발젠트의 이탈에도 나스타시치와 라일로 등이 수비 라인을 지켜냈고 코스타의 중원 경기력도 출중했다. 나린과 산체스 등 공격수들이 해결해준다면 중위권 진입도 기대할 만하다. 셀타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난적 베티스를 잡고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시즌 내내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실망감을 자아냈던 베테랑 공격수 아스파스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누네스가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다. 탄탄한 전력에도 하위권에 처져 있었는데 난적을 잡고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접전을 본다. 셀타는 나르센과 아스파스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을만한 공격수들이 있다. 타피아가 중원에 나선 이후 압박 강도도 좋아졌다. 그러나 마요르카는 홈에서 강할 뿐 아니라 최근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한다. 라일로와 곤잘레스가 경기 내내 상대 공세를 막아낼 마요르카가 홈에서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시타르트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타르트는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네이메언에 패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노슬린의 퇴장이 나오는 등 수적 열세가 있었다. 홈에서는 헤라클레스와 발베이크 등을 연파하며 최근 3연승 중이다. 여러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시에르 후이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확실한 역할을 했고 페라티의 패싱게임도 원활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휴식기 이전 두 경기를 패했다. 그러나 풀백인 바카리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3위 팀인 트벤테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등 안정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 중이다. 절정의 경기력을 자랑하는 중앙 미드필더 페르스 에런이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라우리세는 상대 수비를 잘 몰고 다니고 있다. 로테르담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페라티와 두아르테 등 중앙에 나서 경기를 운영할 볼란치 조합이 있다. 그러나 키톨라노와 함께 중원에 나설 페르스 에런을 저지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홈팀의 공격을 풀어주는 노슬린이 결장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중원의 안정적인 지원 속에 라우리센과 네글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로테르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툴루즈에 승리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골로빈이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리드를 지켜냈다.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벤 예데르의 멀티골이 승리를 견인했다. 그러나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1월과 2월 초까지 전력 누수를 안고 나서야 한다. 일본 팀으로 간 미나미노를 비롯해 가나팀에 합류한 살리수 등이 빠졌고 골로빈은 징계로 결장한다. 랭스는 모나코 이상으로 전력 누수가 큰 팀이다. 최근 모하메드 다라미와 더불어 팀의 공격을 책임지던 이토 주냐와 나카무라가 나란히 일본 대표팀에 차출됐고 센터백인 아데라미드가 모로코 팀에 합류했다. 디아키테도 코트디아부아를 위해 네이션스컵에 나선다. 때문에 공격진에 빠진 선수가 많기에 다라미와 리차드슨 등이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미나미노와 골로빈이 빠진 전력 누수가 있지만 발로군과 벤 예데르, 보아두가 공격을 이끌 수 있다. 공격진이 차출로 인해 텅 비다시피 한 원정팀 상대로 모나코가 홈의 2점을 누릴 것이다. 포파나의 중원 장악도 있을 모나코가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칼리아리를 잡고 반등을 노렸지만 그 이후 다시 연패를 당했다. 인테르 상대로는 토마스 앙리가 교체로 나와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인저리 타임을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팀 이선 공격을 책임지는 라조비치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논지와 주리치, 앙리 등이 공격진에 나와 상대 수비를 공략해야 한다. 엠폴리는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리에의 미래로 불리우며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던 발단지를
비롯해 이태리 국대 스트라이어 출신인 카푸토 등으로 공격진을 꾸리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전혀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캄비아기와 칸셀리에리 등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인 점도 아쉽다. 접전을 본다. 엠폴리가 마무리 부재에 시달리며 고전 중인 건 사실이다. 또 원정이라는 점도 있다. 그러나 베로나 역시 시즌 내내 부진을 이어가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팀이다. 이스마일리와 왈루키에비치 등 대인 방어에 능한 수비진이 상대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엠폴리가 승점 한 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 대 선덜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선두인 레스터와의 승점 차가 10점까지 벌어졌다. 보드헤드와 채플린 등 이번 시즌 팀을 리그 2위로 이끈 공격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의 거친 수비를 이겨내지 못했다. 때문에 브라이튼의 사르미엔토를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의 전력을 살찌웠다. 호주 대표팀에 합류한 버지스의 공백은 에드먼슨이 메울 수 있기에 무승 탈출을 노린다. 선더랜드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4위권을 추격했다. 발라드와 오니엔, 알레스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고 공격수들이 기회를 잘 살렸다. 그러나 최근 좋은 경기력이라고 해도 강팀인 입스위치 원정에서 무리하긴 어렵다. 역습의 선봉에 설 루신을 제외한 선수들은 하프라인을 넘지 않으며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입스위치의 승리를 본다. 선더랜드가 분명 안정적인 최근을 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사르미엔토의 가세로 인해 번스와 보드헤드 등이 상대의 집중 견제를 벗어나 공격에 전념할 수 있고 루운고의 안정적인 중원 지원이 있을 입스위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뉴캐슬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워낙 많은 부상자 관계로 제대로 된 로스터를 꾸리지 못하는 중이다. 주전 키퍼인 닉 포프를 비롯해 공격수인 칼럼 윌슨과 반지가 부상 결장 중이고 타겟과 윌록 등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경기에는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조엘링턴도 부상 여파로 출전이 어렵기에 풀 전력의 반도 가동하기 어렵다. 맨시티는 다시 안정을 찾고 트래블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리그컵에서는 조기에 탈락했지만 챔스 16강 진출에 이어 리그 순위도 끌어올렸고 FA컵에서도 순항 중이다. 부상으로 인해 여러 선수들이 빠져있던 시기를 지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기에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로테이션도 돌리는 최근이다. 홀란드가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폼이 좋은 알바레스를 중심으로 포든과 그릴리쉬 등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맨시티는 부상에서 돌아온 데브라이너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에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로드리와 코바치치만으로도 충분히 경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알바레즈와 포든이 홈팀의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